시장의 움직임 좀 간략하게 보면은 안 좋습니다. 지금 코스닥이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는데 1% 정도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.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보합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. 중소형주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단기 좀 시세를 냈던 성장성 위주의 뭐 게임이나 NFT, 지금 로봇도 탄력이 좀 많이 둔화돼 있어서 이런 테마주들 쪽으로 자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요. 반면에 강하게 좀 살아나는 쪽 혹은 매기가 이전되는 쪽은 강달러, 인플레, 원자재 가격 상승 여기에 영향받는 종목군들만 지금 다소 좀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시장 멀리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큰 그림 그려보죠.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2022년 시작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. 한 해는 어떨지 시간 좀 전망을 해볼 텐데요. 올 한 해 동안에 주목해볼 증시 이슈 어떤 것들 꼽고 계신가요? 일단 뭐 한 해 저 내내 이렇게 본다라면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들 뭐 그다음에 경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좌우를 할 거고요.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길게 볼 필요는 없겠죠. 또 뭐 그때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계속 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예측을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올해 연초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인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쪽에 한 2, 3주 정도 전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. 우크라이나 쪽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. 또 뭐 지금 현재는 미디어 데이죠. 그런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막될 CS 2022. 자, 이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. 또 뭐 그다음에 이번 달이 지나가면 다음 달 초에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하게 되죠. 그리고 지금 뭐 현재 굉장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. 우리 여당, 야당 후보들, 대선 주자분들 이분들의 행보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저는 네 가지를 꼽아 주셨으니까 순서대로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, 긴장은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부분 현재 진행형인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예, 지금 뭐 현재 그쪽이 상당히 좀 러시아군이 10만 명 정도가 벌써 집결을 해 있고 뭐 언제 이 공격을 해도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하고 있죠.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현지 시간이죠. 이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5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. 여기서는 뭐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뭐 푸틴은 이거 나토가 동진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문서로 남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바이든은 그거 안 된다. 근데 너네 침공하기만 해봐. 가만히 안 둬. 뭐 이런 식으로요. 그렇게 평행선만 막 계속 이렇게 달렸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. 자,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우리하고 저 나토 동맹국들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뭐 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수출 통제하는 건 물론이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라는 저희 결제 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.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언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. 또 푸틴 대통령은 또 그 말을 받아서 뭐 제재를 한번 하기만 하면 제재가 들어오면 미국하고 러시아 양국 관계는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뭐 붕괴되는 거를 이 미국이 무서워할지 그 부분은 조금 봐야 될 부분인데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새해 들어서 2일 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. 자,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. 그러니까 뭐 소신대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속내막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국들도 상당히 러시아 쪽에 반감을 가지고 뭐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.
핀란드는 아직까지도 뭐 이 나토 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그런 국가죠. 그런데 이번에 핀란드가 러시아의 행동을 보고 모든 국가는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나토에 가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 조금 압박을 가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일단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줄줄이 협상이 좀 있습니다. 10일 날 제네바에서 미국하고 러시아 그 양자 전략 안정화에 대한 뭐 그런 대화가 있고요. 여기서도 이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. 또 뭐 12일에는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죠. 이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또 협상이 예정이 돼 있고요. 13일에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하고 러시아하고 이 협상이 연계 협상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따라서 뭐 시장의 에너지 관련 주식들 우리 천연가스 관련해 갖고는 러시아 쪽에서 또 그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30%를 또 줄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.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 에너지 가격이 들썩거리게 될 거고요. 뭐 거기에 따라서 좀 반응하는 우리나라의 중소형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은 이 결과에 따라서 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 CES 보겠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5일부터 열리지만은 사실 미디어데이 행사가 오늘 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뚜껑이 곧 열릴 것 같은데요. 여기에서도 많은 시사점이 있겠죠?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예, 뭐 저거 지금 이번 CES는 우리나라 판인 것 같아요. 저기서 보도에 따라서 약간씩은 틀린데요. 뭐 어떤 보도에는 400개 업체, 440개 정도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50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런데 뭐 400개건 500개건 간에 거의 뭐 참여하는 회사가 2200개 정도니까요. 20에서 25% 정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입니다. 자, 그래서 굵직한 기업들 뭐 어떤 저 것들을 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면 될 텐데요. 삼성전자에서는 80인치대 차세대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는 OLED보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좀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. 자, 이 차세대 80인치대 마이크로 LED를 전시를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. 자, 현대차 쪽에서는 이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를 공개를 하는데요. 이 모베드는 로보틱스 기술이 집약된 그런 신개념의 자율주행 플랫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꼭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른 쪽들 뭐 여러 가지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. LG 전자 쪽에서는 이 AI 기반의 자율주행차 콘셉트를 옴니팟이거든요. 이름이 옴니팟을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자동차가 이제는 LG전자에서는 자동차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한 가지 생활 공간으로 그렇게 진화를 하는 이동수단에서 생활 공간으로 진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. 또 이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일상을 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가상인간이 몇 명 있죠. 뭐 가수도 있고 LG전자에서 만든 가상인간은 김레아라는 가상인간이 있는데 뭐 그 김레아도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자, 또 SK 쪽에서는 또 뭐 좀 그런 걸 내놨었죠. AI 반도체를 내놨는데요. 자,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초고속 그리고 저전력 AI 반도체 이름은 사피온이라고 지었답니다. 이 사피온을 공개하는데 이 사피온은 CPU보다 전력 사용량은 80%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또 속도는 1.5배 정도 빠르고요. 그 다음에 가격은 절반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간다라면 이 SK 쪽에도 상당히 큰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중국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.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이 중국도 마찬가지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첨단 기술을 시연하는 그런 올림픽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지금 중국이 작년부터 뭐 전력도 마찬가지로
이 석탄을 떼서 전략을 안 만들다 보니까 또 굉장히 고생을 좀 했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 올림픽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고요. 자, 지금 이번 올림픽에도 마찬가지 모든 차량을 동계올림픽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수소차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길래요. 그래서 제가 이 CE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투자예신이나 배어예산대에서 12월 초중순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리 매수를 해서 그때쯤에 화두가 될 때 그때는 언제 팔고 나올까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, 뭐 한 1월 중순 정도 그때부터는 이 수소 관련 섹터들 지금 뭐 한번 저 현대차 쪽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조금 한번 크게 두들겨 맞았죠. 그런데 1월 중순 정도부터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또 아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중국도 보고 있을 겁니다. 자, 뭐 이 만약에 그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. 그걸 침공을 했을 때 미국의 태도가 조금 그렇게 강경하지 못하다라면 이 중국도 대만에 대한 압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는 또 대선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 간략하게만 좀 달아주세요. 예, 대선 후보들 행보가 뭐 그냥 예, 특정 후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말씀드릴게요. 자, 뭐 저 시장의 신뢰를 높여서 뭐 5,000포인트대의 대장정을 현실화하겠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고요. 또 이 부분 가야 할 길이라면 남들보다 반보만 먼저 가도 무궁한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. 이 부분은 그런 얘기입니다. 신재생 에너지나 우리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혁명 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앞서가자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또 다른 후보님 같은 경우는 뒤처진 정치 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. 또 뭐 저 양도세 내년부터는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가 되죠.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.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분 다 공통점은 그겁니다. 증시를 활성화하겠다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이나 저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귀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초에 영향 미칠 만한 변수 알아봤는데요. 그러면 큰 그림 그려주세요. 자, 올해는 상당히 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변동성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 시장은 좀 더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올해 시장의 경우에는 작년하고 또 좀 틀린 부분들은 이 시세를 주는 쪽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고 나머지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은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화되는 장세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좋을 수 있는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나 4차 산업혁명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좋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